안녕하세요. 패커스 감정평가사의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합격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이고, 전업 수험생으로서 총 3년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네. 공부를 하셨고, 혹시 전공이 대학에 전공이 있었다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저는 대학교에서 인문대에 이제 미술사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였습니다. 미술사요? 네. 미술사는 저희 감정평가사를 좀 알기에 좀 어려운 학과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감정평가사를 접하게 되셨는지? 원래 미술사란 길을 대학교 때 택하려고 했다가 군대를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제 그 길이 저한테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은행이나 이런 곳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다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는데요. 그 합격생의 본인만의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저는 다 1, 2차 과목 통틀어서 2차 과목 중에서 조금 실무에 대해서 조금은 물론 고득점을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실무라는 문제를 풀 때 저만의 이제 풀이 루틴을 가져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무 서브노트를 제가 따로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했던 게 이번 시험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서브노트 만들기가 사실은 이제 법규나 이론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무 서브노트 만들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 실무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또 노트를 만들면서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서브노트를 작성하는데 이 이론이나 법규는 여러 강사님들의 서브노트가 시중에 있고 물론 실무도 있지만 이론이나 법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무는 좀 더 답안 작성 내용이라든지 이 논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스터디 문제들을 풀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논점이 나오면 내용을 첨가해 가면서 제가 실제 답안에 쓰는 양식, 감정평가 개요부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면 어떤 토지를 골라야 되는지,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어떤 논점에서의 사례를 골라야 되는지를 모두 다 정리해서 실무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역시 합격생이 가지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그 자세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본인이 올해 3년 차를 하시면서 동차로 합격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차를 합격하신 데 있어서의 비법, 예를 들어서 1차와 2차를 어떻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1차는 제가 작년 12월 중순까지는 공부하지 않고 작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서 2차 공부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1차는 제가 이 외초에 초시를 들어갈 때 1차만을 공부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아직 갖고 있고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서 그래서 2차 과목을 먼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규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풀이 강의나 기본 강의를 먼저 들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2월에 들어가면서부터 1차 과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2차 동차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1차 과목은 먼저 기본 강의를 먼저 수강했습니다. 특히 평가사 시험이 회계나 경제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먼저 기본 강의를 듣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명가락을 할 수 있는 이상의 점수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과목인 민법이나 그리고 감정평가 관계법규 그리고 부동산 학원론 이렇게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문제풀이를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2차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본인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먼저 실무를 어떻게 노하우를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먼저 일단 2차 과목 통틀어서는 제가 2년 차에서 불합격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 모두 과목을 통틀어서 실무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작성해 놓은 서브노트를 보면서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부분을 체크했고, 이론 법규는 마인드맵을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논점과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한 논점을 하나하나씩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실무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모르는 것과 아는 논점을 체크하면서 먼저 답안의 서술이나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초반에 속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논점을 잡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춰놓은 서브노트를 다시 재작성하면서 그러한 논점이나 기출문제나 스터디를 보면서 그러한 논점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말에 GS에 가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법규의 경우에는 그 마인드맵 어플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마인드맵 어플을 보면 이제 마인드맵을 확장할 수 있고 축소시킬 수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그 마인드맵을 그 회독을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펼쳐놓고 그 부분을 외워서 작성한 다음에 외웠으면 접고, 그런 식으로 이론 법규를 활용하였습니다. 아, 확실히 좀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답 노트 이런 형식으로 계속 노트화해갖고 했는데, 어플을 사용해갖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 보면 확실히 격세 시간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무에 있어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셨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평가사님 강의에 대해서는 먼저 그 수험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접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의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실무 이론 법규에 대한 그 세 과목이 어느 정도 일치성을 이룬다고 해야 되나? 연결되는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무 이론 법규가 별개의 과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와 이론의 경우, 특히 실무와 이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무와 이론의 경우에는 법규와 다르게 어느 정도 이어지는 과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을 때 세 과목이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수업에서 반드시 실무 이론 법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차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대별 스케줄,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이후에 11월부터 올해 시험을 보는 7월까지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1차와 2차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스케줄 관리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2월 중순부터는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1년차 때 1차만을 준비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풀이는 기본 강의만 들으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기간부터 1월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그 회계나 경제 그리고 민법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들었고, 그 이유는 3월까지 문제풀이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다만 시간 관리에 있어서 1, 2차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그 1차의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부터는 이제 2차를 이제 조금씩 넣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시간의 경우에는 약간 제가 444 공부법이라고 해야 되나? 오전 4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했는데, 오전 4시간의 경우에는 시리법 3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리법 3과목을 딱 1시간, 1시간, 1시간 정도로 배분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1차 공부 중에서 문제풀이가 필요한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1월, 2월, 3월 갈수록 과목을 하나씩 늘려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444가 제가 보기에는 머리에 딱 꽂히는 게, 저도 공부했을 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총 하루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팁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를 하실 때 미술사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전공, 저 사실 모르는 학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전공자분들이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에 입문하셨을 때 좀 힘들지 않으셨나, 좀 공부를 하셨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회계나 경제, 민법, 그리고 감정평가 관계법규, 부동산 학원로 모두 저는 대학교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과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남들보다 한 번은 더 들어야 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좋았던 거는 저희 과 시험이 거의 다 모두 다 논술형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특히 이론 과목에 있어서는 그래도 타 과목보다는 조금 더 낮게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수험생, 저희가 이제 수험생들은 생활 스터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부적인 말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3년차 동차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원래 2년차 때 운동을 한 번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팠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2년차에 시험을 준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새벽 6시 뭐 이쯤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자고 막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계속 지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헬스장을 등록했다가 주변 친구들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네가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일상을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11시나 이제 5시 타임을 항상 갔었는데 그 시간이 실무 시험 끝나는 시간이랑 겹쳤고 5시에 가는 경우에는 실입업 과목이 모두 끝나는 시간이랑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도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한 30분 정도면은 모든 운동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헬스장 가서 늘어지는 것보단 그 운동이 과격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생각. 그럼 크로스핏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중점을 두었던 부위가 어디가 있었는지.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허리를 좀 강화하는 운동 그래서 데드리프트나 이쪽을 엄청 많이 운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남자는 하체입니다. 네. 하체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험장에 가셔서 해야 되는 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시험장, 실제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라서 굉장히 좀 루틴화 시키는 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루틴이나 아니면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는 30분 정도 먼저 시험장에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느 정도 막 떨리고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풀기 전에 사탕 한 주먹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나 이로 벗겨 보면서 계속 입이 끊기지 않게 계속 입에 물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험이 7월이다 보니까 그 기온이 매우 더워가지고 에어컨의 경우에도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추운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설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만의 루틴으로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 및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뭐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분들의 상황이 뭐 저처럼 전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상황이 다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점은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을 정진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의 루틴을 가져가다 보면은 저처럼 합격의 결과를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경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고생 끝이고 그리고 꽃길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정평가사 합격! 그럼 내가 그때 사평가사 시험 전에 그 카톡으로 빼서 보냈었는데 받았었어? 근데 그때 3개인가? 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고 합격을 못하고 네, 그때는 그랬고. 안 먹은 애는 또 네, 안 먹어요. 검역과사는 제가 팬 보냈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결국에는 팬 못 받아야지. 못 먹어야지 합격하네. 사탕을 먹어야지 합격하네.